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이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연구만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공부밖에 할 줄 몰랐어요. 부모님도 학자 출신이라 원래 집안 분위기 자체가 공부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 연구실에서 제 전공을 살려 연구만 하고 살았죠. 슬슬 저도 장가가려고 소개팅이나 말선을 부탁했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제안이 많이 들어왔죠. 스튜어디스, 초등학교 교사, 나름 직업도 좋고 미모도 뛰어난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자리에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였어요. 여자랑 단둘이 있으면 5분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는 겁니다. 그 이후로 여자를 못 만났고요. 내 인생에 여자란 없나 보다 생각하고 지내는데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날라리로 잘 노는 아이였는데 한눈에 봐도 성공한 사람 같더군요. 게다가 차도 최고급 세단에 명함을 보니 강남에 잘 나가는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30대 후반의 아리따운 아가씨가 같이 있었는데 순간 심장이 덜컥하고 멎는 기분이 들더군요. 정말 꿈속에서나 보던 제 이상형이었어요. 배우처럼 이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되게 지적이면서 자기 관리가 철저해서 몸매가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색은 할 수 없고 동창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명함만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솔직히 언제 밥 한번 먹자 하고 헤어져도 되는 동창이지만 자꾸 그 여성분이 생각나서 바로 다음날 동창에게 연락을 했고 술을 한잔 하게 됐죠. 결혼은 했는지 어떻게 해서 부동산을 하게 됐는지 부동산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분야는 어떤 건지 이런저런 걸 묻다가 슬쩍 그 여성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창이 하는 말이 왜? 관심 있어? 나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야. 그 친구도 솔로인데 소개시켜줄까? 만나볼래? 솔직히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셋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동창은 그녀와 저를 엮어주려고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해댔고 그녀도 즐거운지 연신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그렇게 우린 사귀게 됐습니다. 그녀와 만나는 일들이 저에겐 기적과도 같았어요. 그녀와 함께 모임에 나가면 데이트는 남들과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밥 먹고 영화 보고 드라이브를 떠나는 만남이었죠. 저처럼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잘생긴 것도 아닌데 왜 만났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자기는 왜 날 만나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순진해서 딱 이 말만 하더군요. 그땐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랐지만 그녀와 결혼해서 살아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저흰 3개월 사귀었고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자연히 결혼을 하고 싶었으니까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졌죠. 그래서 슬슬 결혼 날짜를 잡길 바라면서 여자친구에게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난색을 표하더군요. 우리 아빠가 무역을 하시다 보니 해외도 자주 나가시고 엄마는 교수님이라 요즘 논문 검사하느라 바쁘셔서 힘들 것 같아. 아내의 어머니는 학자에 아버지는 사업가에 나름 빵빵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저는 홀어머니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집안이라 좀 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난색을 표하는 걸 보고 그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여자친구네 부모님을 뵐 수가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을 하니까 여자친구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렵사리 여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게 됐죠. 솔직히 만나기 전엔 의심을 좀 했습니다. 혹시나 여자친구가 부모님의 신분을 속인 건 아닐까? 아니면 연기자를 섭외해서 날 속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며 자리를 갔는데 정말로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시고 어머니도 대학 교수님이시더군요. 잠깐 화장실에 가서 검색해보니 두 분 다 신문에도 몇 번 나오신 진짜 사업가의 교수님이셨어요. 하지만 두 분은 만남 자체가 좀 껄끄러운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건성건성 말씀을 하시더군요.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딸이 결혼을 하든 말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 나름 잘 보이려고 선물도 드리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장인어른은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하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질문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하라는 것도 웃겼지만 제가 그러면 상견례부터 하자고 말씀드리니까 장인어른 하는 말이 상견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우리는 신랑 측에 무조건 따를 거니까 어머니에게 날짜만 받아오게 그날 결혼시킬 거니까. 세상에 뭐 이런 만남이 있을까 싶었지만 여자친구의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줘 라는 말에 전 억지로 이해하기로 했죠. 당연히 우리 집에선 상견례도 안 하고 결혼할 수는 없다며 반대가 심했지만 여자친구가 우리 어머니에게 싹싹하게 대했고 게다가 돈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옷도 해드리고 선물도 안겨드리면서 온갖 아양을 떨었더니 결혼식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성사되긴 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추진이 됐고 결혼식 날 양가 어른들이 상견례까지 겸하게 됐죠. 정말 웃기지도 않은 결혼식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아내 친구들과 사회 동료들이 왔는데 그날 결혼식장에 난리가 났어요.
다들 모델 뺨치게 이쁘게 생겼고 오죽했으면 결혼식 관계자가 사회를 보는 제 친구에게 남자분이 전생에 나래를 구했냐며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연구실 동료들도 아내의 지인들을 보고는 결혼을 일찍 한 게 후회된다며 농담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모두 화기애애했지만 처갓집 식구들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거의 몇 명 오지도 않았어요. 장인, 장모, 그리고 처제, 이모 이렇게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조금 의심이스럽더군요. 근데 그런 의심도 하객들 맞이하다가 금방 까먹고 말았어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은 잘 끝났고 우린 잘 살게 됐습니다. 아내는 잘 나가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하며 돈도 많이 벌어왔고 저는 연구실에서 장가 잘간 연구원으로 소문나서 행복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됐죠.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죠. 아내는 정말 능력 있는 여자였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집안 살림 척척 해냈고 홀로 계신 어머니도 잘 돌봐드리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게다가 기죽으면 안 된다며 저한테 용돈도 넉넉히 주고 가끔 연구실에 찾아와서 부서 회식도 시켜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를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처갓집은 늘 시큰둥했어요. 한 번쯤 집에 놀러도 오고 같이 식사도 할 만한데 전혀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었죠. 아내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 역시 저를 보고 형부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갓집에 가도 다들 말없이 식사만 하고 열심히 살라는 몇 마디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농담 삼아 한마디 했죠. 당신 집에서 내놓은 자식 아냐? 정말 농담이었는데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데 듣는 제가 무언해지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처갓집에 대해 일절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 살았을 때부터 조금씩 아내에게 의심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공무원 마냥 칼퇴근해서 집에 오던 아내가 조금씩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일하는 동창에게 한번 만나자고 했죠. 둘이서 술 한잔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요즘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냐? 회사에 무슨 문제 있어? 그랬더니 동창은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아내가 맡은 파트가 오피스텔을 주로 거래하는데 요즘 거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힘들 거라고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요즘 힘들어서 부동산 쪽 일을 접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안 힘든 사람 없으니까 동창이 안쓰럽더군요. 그래서 전 오늘 내가 쏠게.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이러면서 술을 진탕 사줬습니다. 동창은 완전히 고주망태가 됐고 저도 얼큰하게 술이 취한 채 헤어지게 됐는데 차에 타던 동창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야, 미안하다. 근데 네 마누라 너무 믿지 마. 이게 뭔 소린가 궁금했지만 너무 취해서 얼른 동창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내에게 외식을 하자고 했더니 아내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외식하기로 한 식당에서 아내를 기다리는데 도무지 오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대답이 오질 않으니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동창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행여나 처갓집에 갔나? 궁금해서 처갓집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장인어른은 알아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아내의 행방을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에게 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 장소에 오질 못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김이 좀 새서 아내에겐 알았다고 한 후에 얼른 다른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대략 새벽 1시쯤 된 것 같습니다. 걱정 어린 마음에 집에 와 봤더니 아내가 이미 와서 침대에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치마가 뒤집혀진 줄도 모르고 완전히 술에 취해 자고 있더군요. 이렇게까지 술에 취해 잠든 건 처음이라 탈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불사. 아내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디 벗어났나? 주변을 아무리 뒤져봐도 보이질 않고 도대체 그걸 어디에 벗어놓고 온 건지도 알 수가 없더군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잃어버릴 것이 따로 있죠. 제 상식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랑 술을 마셨길래 이렇게 취했지? 너무나도 궁금하더군요. 게다가 동창의 마지막 말인 아내를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제가 연구실 공학도 출신이니까 비밀번호 푸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에 부동산 거래한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빼곡하게 담겨 있는데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전문적으로 거래한 부동산 물건들이 대부분 야간에 아가씨들이 술 따르는 것이더군요. 당연히 만나고 다닌 사람들도 그쪽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아내가 그쪽 일에 깊게 관련되어 있어서 아가씨들도 소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말이 오피스텔 부동산 소개였지 아내는 망한 고급 술집을 인수해서 다른 지인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술집의 인력도 제공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내가 바로 직전에 만나고 온 사람이 보낸 카톡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제대로 가게 신고식 가서 좋았고 우리 아름다운 실장님 알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화끈한 충복은 놀랐어요. 앞으로 이 가게 인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데 차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세상에나 얼마나 제가 놀랐으면 바지에 오줌까지 지렸습니다. 뭔가 크게 속았다는 생각에 일단 동창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끈질긴 연락 끝에 통화가 됐죠.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계속 윽박을 질렀습니다. 동창은 머뭇거리더니 아내의 직업이 제 예상과 맞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모든 의심이 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지더군요. 아무리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해도 돈을 너무나도 많이 버는 것도 이상했지만 왜 처갓집에서 아내를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했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바로 동창에게 넌 내가 고소할 거야. 너 일부러 이 여자랑 나랑 결혼시킨 거지? 동창은 그럴 생각 전혀 없고 사실은 그날 아내가 먼저 저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소개만 시켜준 거고 솔직히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지붕 아래에 이 여자랑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를 깨워서 따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일어나질 않더군요. 도저히 이런 여자랑 살 수가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 쪽지를 적어놓고 집을 나와서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해명은 듣고 싶어서 아내를 만났죠. 역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내는 사실 명문대 출신은 아니었고 타고난 미모 때문에 밤에 일하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워낙 실력이 좋아서 금방 승진을 했고 가게를 몇 개 맡아서 운영까지 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교수의 사업가인 부모님은 아내를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을 했고요. 그러다가 거의 망한 가게를 인테리어에서 다른 사장에게 넘겼는데 재미를 좀 솔솔하게 본 뒤로 그쪽 업계에서 가게를 넘겨주고 소개해주는 일도 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는 부동산 컨설팅 한다고 자신을 포장했고 이젠 나이도 있으니 직접 손님을 맡진 않았는데 큰 손들이 올 땐 직접 가서 분위기를 띄우는 일도 맡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담담하게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더군요. 그래서 꾹 참고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나랑 왜 결혼했는데? 그랬더니 아내는 그냥 순진해서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 그 말을 듣고 있노라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물을 아내의 얼굴에 뿌려버리고 딱 한마디 했죠. 평범한 게 무슨 체험 교육이야? 평범한 거 체험하고 싶어서 나를 실험실 쥐처럼 생각하고 결혼한 거냐고? 한마디로 너 신분 세탁하려고 만만한 나를 그냥 방패막으로 쓴 거잖아? 그 말에 아내가 아무 말을 안 하더니 저를 불쌍하는 눈으로 쳐다보며 그래서 내 돈 가져다가 잘 썼잖아. 그 돈 어디서 났겠어? 그래서 그 돈도 더럽다고 느꼈니? 그럼 이혼해.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속았고 이 여자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았다고 느꼈죠. 그래서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녀랑 같이 있다간 사고 한번 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장인어른도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장인이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장인어른과 독대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대로 집에선 아내를 내놓은 자식 취급했고 사실 그동안 왕래도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결혼식 올릴 수 있게 도와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는군요. 알고 보니 장인어른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내가 돈을 빌려주겠으니 부모님 노릇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했던 거고요. 정말 자기들끼리 뭉쳐서 사람 하나 바보로 만들었던 거죠. 화가 치밀더군요. 그래서 장인에겐 가만히 있으면 나만 바보 될 것 같아서 아는 친구를 통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더니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바로 이혼 못해주니 그동안 자기가 준 돈을 내놓으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니까 그냥은 못해주고 나도 고통을 당해보란 뜻으로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미쳐버리겠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은 합의이혼보단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신분을 속였고 어쨌든 저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아내는 무고죄로 저를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아내와 그 이후로 별거 중이고요. 그 후로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젠 결혼했다는 미련도 없고요. 그나마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 여자가 얼마나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면 너를 선택했겠냐. 그리고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널 살려둔 거지. 돈 없는 여자였고 정말 나쁜 마음 먹었으면 보험 몇 개 들어놓고 너를 어떻게 보내버렸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인생에 큰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러는 겁니다. 하긴 그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완벽한 거짓말이 용서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끝까지 그녀에게 책임을 물을 거고 나를 속인 사람들을 법으로 혼내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았으니 좀 개운하네요. 여러분도 검은 머리 함부로 거두지 마세요.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